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2016년 맞죠? 예. 입시 청명대입학원 입시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청명대입학원 교무실장 메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관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총 15개 정도 준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때는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대기실이죠? 대기실에 우리 주인공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저희가 모실 때 엄청난 환호와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네. 살짝 시간차가 있다. 네. 자,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인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26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노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26학번 김선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훈남들이고 정말 오늘 좋은 시간 가질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바로 첫 질문부터 갈 건데 잠깐, 예. 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쭉 띄워서 지금 여기 쓴 것들 저번 주죠? 여러분들이 이거 쓴 질문 많이들 쓰셨을 텐데 요거부터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또는 분위기 면에서 중학교 시절과 차이가 있나요? 이건 쌤들이 수업 때도 계속 강조했겠지만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직접 졸업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간단하게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중학교 때 제가 좀 생각 없이 지내왔었어요. 그래도 대학 입시라든지 인생에 큰 차질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게 되면은 행동 하나하나가 20대 때 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도 애들이 진지하게 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중학교 때와 많은 차이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중학교 때 버드네 중학교를 나왔는데 혹시 버중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버중 나오신 분 알겠지만 버중은 약간 학교라 부르긴 좀 힘든 약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대전고로 오게 됐거든요. 대전고라는 곳은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두발 규제도 엄청 빡세게 잡고 핸드폰도 못 가져오게 하고 방과후도 필수 참여고 그런 학교예요. 이제 전 그런 학교 오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한 전교에 1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전고에 오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는 일반고임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시험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는 단순히 절대평가여가지고 특정 점수만 넘으면 A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 되면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많게는 상위 13명이 1등급을 받고 저희 때는 그 1등급이 달라가지고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은 4명밖에 1등을 못 받고 이렇게 바뀌게 돼가지고 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앵글에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하면은 중학교 때는 약간 좀 그냥 단순히 화기애애하고 그랬다면
고등학교 때는 좀 뭔가 좀 살벌하고 좀 치열했다. 네,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럼 이제 여기 모인 학생들은 지금 약간 어때 보입니까? 지금 약간 아직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중학교 티를 못 벗어난. 예, 이제 들어가면 알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건 뭐 근데 누구나 알 법한 얘기지만 실제 최근의 경험자들 얘기니까 잘 귀담아 듣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평균 공부 시간 및 쉬는 시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얘기해 주시죠.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친구들이 많이 공부 시간에 대해 물어봐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공부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쉬었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는 평일에는 기숙사를 살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쉬는 시간은 뭐 간단하게 산책을 하든지 환기시키는 정도로 한 10분 정도로만 휴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하루에 휴식 시간을 따진다면은 해봤자 2-3시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신에 주말에 많이 쉬었습니다. 학원을 다닐 때는 거의 4-5시간 핸드폰을 할 때도 있었고, 학원을 안 다닐 때는, 그러니까 학원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쉴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저의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공부할 때는 명확하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명확하게 쉬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전 진짜 좀 살짝 불쌍하게 삶을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대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수업을 어디요? 네, 대전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수업을 보통 6-7교시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라고 불리는 특별 수업을 또 2시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능하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추가로 1시간 20분 더 해가지고 11시 반까지 야자를 한 다음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씻고 하면 12시가 돼가지고 그대로 바로 자면 다음날 6시 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구조, 능하반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순공 시간이 보통 한 4-5시간 그냥 지켰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대전고가 아닌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는 방과후도 없고 야자도 엄청 필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해이해지기 쉬운데 일단 학교에서 그 시키는 공부는 모두 할당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1시간 정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저는 대전고였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날 기숙사에서 자가지고 토요일날 일어나서 9시부터 뭐 5시까지 점심시간 쉬고 뭐 쭉 공부를 하고 그렇게 토요일을 보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바로 청명으로 와가지고 그 학원 수업 듣고 자습하고 일요일날 또 갔다가 일요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또 12시까지 있다가 또 집으로 가는, 저는 그래서 집이 사실 그냥 자는 곳이고 기숙사 나오면 청명 갔다가 잠잤다가 다시 청명 오고 다시 학교 가는 이런 생활을 좀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거 보이시죠? 근데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장점이 있지만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일요일 날쯤은 뭐 1-2시간씩 좀 학원 밖에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햇빛도 쬐는 이제 그렇게 좀 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기로 가시면.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제, 쉬는 시간 외에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셨고, 아니면, 누구시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네. 앵글 저기. 예. 여기까지 안 나오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일단 뭐 정리해드리면, 쉬는 시간 외에는 다 공부를 하셨던 거죠. 이제 뭐 선혁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 살았다라는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이제 뭐 쉬는 시간도 있긴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됐다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청명대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하고요. 호응이 없어서 매우 화가 날 뻔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노수민 학생 먼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우선은 사회 탐구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따가 또 질문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학원에서 다녔던 영어와 수학을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영어 등급이 5등급이 나왔어요. 그때는 영단어도 그렇고, 이게 읽히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근데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 이성구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료들과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얼추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게 느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볼 때 1등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그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히 학원 수업만 따라간다고 해도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 공부에서 핵심은 결국 영어 단어에 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영어 내신 과목이 없어서 살짝 쉬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 단어 공부를 안 하니까 다시 공부를 하려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읽히는 게 없고 듣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를 계속 꾸준히만 한다면 독해도 듣기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태영쌤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때까지 계속 태영쌤 수업을 따라갔었어요. 내신도 따라갔고 수능 수업도 따라갔었죠. 근데 충분히 학원 수업만 따라가더라도 제가 원하는 등급을 이룰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학원 수업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보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단순히 공식 암기하고 문제풀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응용 문제가 어떤 원리로 풀이가 되는지, 어떤 공식에 따라서 풀이가 됐는지를 풀이와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머리에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함으로써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와 수학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5등급이 이제 모의고사 5등급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등급제가 좀 차이가 있어서 네, 모의고사 5등급이었는데 이제 라이언 선생님 수업을 듣고 네, 영어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네, 그러면 산혁 학생은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국어, 영어, 언어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민수 우리 친구가 말씀하셨던 거랑 수민이. 수민 친구가 말씀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언어 과목 특성상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이쌤이 시키시는 그런 마라톤 그런 거하고 우리 메이딘쌤이 시키시는 매일 영어 그런 꾸준히 풀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국어, 영어 과목 특성상 그 다른 인강이나 그런 강사들이 만든 문제는 전 좀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심입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진짜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 그런 문제들을 일단 다 학습한 이후에 푸는 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마라톤 같은 것도 고1, 고2, 고3 기출을 다 풀고 그 다음에서 이제 다른 걸 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영어 같은 것도 한 번에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어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 무너지면 단어가 다음 단어 레벨로 올라갔을 때 그걸 또 외우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거 진짜 펑크를 이제 3년 동안 절대 한 번도 안 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외워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원이 진짜 중요해요. 평가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가. 그래서 사실 옥쌤의 그 자치교재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유형별로 되게 잘 불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풀면 이제 다른 시중교재까지는 가지 않아도 거기 내에서 다 정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신까지. 그리고 또 옥쌤이 여러 가지 공식들 같은 거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좀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식들을 알아야 엄청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런 공식들을 특히 숙지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과이기 때문에 과학 탐구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청명에서 그 과학 탐구를 중3 때까지 듣고 이제 그때 이제 쌓은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정리해보자면 영어는 이제 항상 쉬지 않고 꾸준히 뭐 아까 선혁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펑크 내는 거 없이 이제 라이언 선생님과 뭐 웨이드 선생님, 청명 영어 선생님 이제 커리를 잘 따라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예. 그리고 국어도 이제 뭐 제 의견은 아니다만, 네, 이제 뭐 평가원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정지은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를 풀면,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해서 네 과목별 공부는 이렇게. 근데 선혁 학생은 그럼 뭐 영어 문제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아예 뭐 있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질문에 예,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던 적이 한 10년 전 그때가 좀 마지막인 것 같아요. 10살 때. 네, 10살 때. 그만큼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수민 학생은 혹시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모든 건 맞았던 만큼 많은 게 많았고요. 고3 때도 쉬웠던 만큼 많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다시 잘 읽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발 저처럼 놓지 마시고 꾸준히 영어 수업 들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암기 과목 암기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뭐 이 질문은 이제 노수민 학생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과다 보니까 사회탐구 과목들 공부하는데 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물론 내신 과목들은 인강 같은 거 하지 않고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 노트 필기였어요. 근데 단순히 노트 필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노트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복기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몸속에 체화하려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까닭은 노트 필기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노트 필기가 단순히 개념을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을 구조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단순히 뭐 노트 필기 했는데 개념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봤을 때 까먹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본인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많은 암기량의 정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면은 노트 필기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 노트 필기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자료 하나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사회 과목 중에 뭐 통합사회라고 하면은 통합사회 교과서도 보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문제지 한 2개 정도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이게 왜 여기서 이런 개념이 나오지 하는 것들도 정리를 하면서 본인만의 정리집을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 수업 잘 들으시고 필기를 한 걸 토대로 또 학교 선생님 수업만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교과서 다른 교재들도 종합해서 자신만의 공부법이든 자신만의 필기법으로 정리해서 이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대처법이나 이제 컨디션 관리,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선혁 학생이 한번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입시를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을 텐데,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좀 재미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재미없는 이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이제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갑자기 나가서 소리를 지르든, 갑자기 런닝을 하든, 이제 뭐, 각자 선생님들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고, 이제 모 선생님께서는 이제 풋살이라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고통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많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 예. 그럼 혹시 뭐 주변 친구들은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좀 없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남고이다 보니까 이제 대화라는 것도 결국 약간 몸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링을 직접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 이제 뭐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그냥 대화도 있고 몸의 대화도 있었던 스트레스가 제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리프레시하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들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자님 혹시 스트레스 해소법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방송 불가라. 네, 방송 불가라. 이제 따로 제 수업 때 재학생들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편한 질문이었네요. 네, 그러면 네, 수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네, 노소인 학생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혁이도 그렇고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어느 뭐 일정한 수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보통 4-5시간 정도 자게 되는데요. 1,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자면은 충분히 학교에서 주는 수행평가랑 그리고 시험 공부랑 이런 것들 따라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가니까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펜도 안 잡히고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1, 2학년 때 4-5시간 자는 게 물론 그때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라는 게 3년 동안 하는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4-5시간도 괜찮긴 한데 어느 정도 충분한 수면과 휴식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6시간 정도 자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6시간이 좀 넘어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근데 저 뭐 4-5시간 잤다고는 얘기했지만 이제 따로 이제 다른 질문에도 있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좀 피곤하면 이제 잠깐 잠들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는 안 자고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는 또 피곤하면 수면을 취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자면은 안 좋은 점이 일과 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수업 중에 잠들거나 아니면은 자습 시간에 졸리게 되는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때는 빡 집중하고 빡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졸리면은 공부 시간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숙면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수면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이제 일상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 안에서 이제 적정한 수면 시간을 통해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신 시험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요. 이제 학원 수업 잘 따라오면 잘 나오긴 할 텐데 이제 선혁 학생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크게 첫 번째로 시험 대비를 몇 주 전부터 시작할 건지 이게 좀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딱 4주 정도입니다. 4주 정도. 4주, 5주 전부터 이제 시험 대비를 딱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내신 시험 구조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는 한두 문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갖고 있는 독해력을 가지고 빠르게 풀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언어 분야는 꾸준함이 관건이라 했잖아요. 꾸준함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독해력으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 중요하고 또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시험 기간 전부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전부 필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 같은 것만 필사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신 건 다 쓰는 걸 추천드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약간 어떤 지문이나 글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를 웬만해선 다 적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적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원에서 주는 자료만 좀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암기 과목에 시간을 사실 더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원에서 주는 뭐 변형 문제, 기출 문제 그런 것만 풀고 이제 치워버리는 걸 추천드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족보 같은 거 풀어보시고 옥쌤이 주시는 옥쌤이 특히 시험 기간이 이제 약간
내신 대비용으로 묶어서 이제 문제 주실 거거든요. 실전 대비용으로.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게 진짜 실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진지하게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전 가서도 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제 안 풀리면 되게 당황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는지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옥쌤이 주시는 시험 같은 것도 이제 매 순간이 실전이다 생각하고 푸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시험 기간이 4주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3주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보통 시험 과목이 1, 2학년 때는 7과목 정도일 거예요. 그 적으면 뭐 5과목 그럴 수도 있는데, 7과목 정도가 있으면 이제 시험 기간 그 한 일주일이 시험 보는 기간이라 하면 그 시험 보는 순서가 있잖아요. 저는 그 마지막 1주 동안 그 시험 보는 순서를 역순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보는 시험을 가장 처음에 하고, 그래서 기억력이 그 달아나지 않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해보자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계속 해왔던 거를 이제 시험 때 좀 폭발시키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정확하게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뭐 암기 과목이나 뭐 시험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첫째 날은 그 바로 전날, 둘째 날은 이제 시험 시작 전전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해서 이제 데칼코마니 대칭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체능 과목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것도 선영 학생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과목이 아무래도 다른 과목들과 달리 약간 실습, 실기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한 음치이자 박치이기 때문에 이제 애들 앞에서 노래 불러야 되는 거, 기타 연주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부담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 예체능 과목 선생님들도 이 과목 자체가 부담이 되면 학업에 지장이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약간 뭐 3번에 하고 더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통과할 때까지 그냥 계속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 네. 몇 번 했? 네? 몇 번 했나요? 저는 그래도 거의 다 대부분 단칼에 통과했습니다. 많이 봐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뭐 그냥 패스, 페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생기부 관련돼서는 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체목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할 일 저렇게 성적 주시면 끝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더 이상 손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한테 이제 자기가 직접 뭐 제출하라고 말씀 안 하셔도 자기가 뭐 탐구를 하거나 그렇게 뭐 쓴 보고서를 직접 가져다 드리는 그런 것까지 해야 생기부가 좀 잘 쓰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체능 수업도 이제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말고 이제 선생님들 말씀대로 잘 따라하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 이제 만약에 더 깊은 탐구를 하고 싶으면 탐구를 하고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제 탐구를 내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또 잘 적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노래를 사전에 합의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악질이라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러지 말라고 주의 주셨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또 혼나겠네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입학 전 생활기록부 준비라고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질문을 상의를 했을 때 입학 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실 성립이 안 돼서 그냥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수민 학생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입학 전에는 할 거 없어요. 준비 딱히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입학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이게 수행평가 주는 것들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게 되고, 시험 기간 끝난 다음에 또 수행평가 하는 거 하다고 시험 기간이 또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방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러면 비교과 세특 채울 그런 활동들은 언제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교과 세특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비교과 세특 자율활동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따로 짬을 내서 뭐 친구들과 함께 발표를 뭐 대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따로 행사에 참여를 하든지 이런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친구들은요.
근데 이거를 냅다 본인이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행사가 올라왔을 때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회가 나왔을 때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2학년 친구 중에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학년에 무슨 활동을 54개를 했어요. 근데 세특에 들어가는 게 한 4, 5개도 안 되거든요.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한 거죠. 물론 그 친구는 장과상도 타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신과 그리고 이런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친구만큼이나 열심히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서류 경쟁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회나 이런 행사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공모전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이 운영하는 대회 활동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참여하면서 생기부 채워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자사고나 외고 다니는 친구들 있을까요? 대신고. 저 대신고거든요. 대다수 친구들이 일반고이긴 할 텐데 일반고도 많이 자사고나 외고, 과학고 친구들과 많이 연합을 해서 활동들을 해요. 학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거 절대 놓지 말고 경험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은 꼭 참여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해보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제 뭐 학교에서 주는 뭐 그냥 공무원 내려오는 그런 공모전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찾아내서 아니면 뭐 다른 학교와 연합해서 이제 대화 활동하는 것도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참여하는 게 더 좋지만 거기에 또 자신의 내신에는 너무 영향가지는 않게끔 이제 사실 성적이 나와야 이제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래도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공부와 이제 그 생활기록부 준비까지 병행하려면서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선영 학생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지금 수민 친구는 사실 대신고라는 엄청나게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일반고하고는 얘기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일반고는 이런 거를 학교 주도로 거의 안 하고 그나마 대전고가 많이 하는 편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안 해가지고 스스로 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일단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하느냐고 시간이 진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거를 읽고 탐구하고 싶어도 책 읽을 시간이 없고 그럴 경우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 그러면 저는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좀 잘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 뉴스 가보면 과학 탭이 따로 있어서 그런 데서 보실 수 있고, 뭐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보실 수 있고, 문과 친구들이라면 뭐 사회면 가서도 그렇게 기사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탐구해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점을 잡고 출발하시는 걸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이제 그건 이제 1학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2,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좀 심화적인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탐구를, 근데 저희 수준에서 솔직히, 그리고 또 시간상 제약 때문에 탐구를 혼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그 대학생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 되게 좀 쉬운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별법이 뭐냐면 딱 봤을 때 해볼만한데? 이러면 약간 판별법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 딱 느낌이 오는 논문들인데 약간 너무 주관적인. 근데 이게 진짜 사실 논문 찾고 그 탐구 과정을 그냥 거의 비슷하게 자기 관점만 조금 추가해가지고 비슷하게 써내려가면 그게 자기 탐구가 되고 그게 자기 생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자기가 찾는 그 주제에 적합한 또 자기의 진로에 적합한 그러한 논문을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또 추천드리는 게 요즘 인공지능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되게 자세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입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뭐 논문의 링크 같은 것을 알려줘. 그러면 걔가 논문 여러 개를 제시할 거란 말이죠. 그때 그런 거를 초록 그 부분에서 되게 간단하게 논문 요약이 써 있어요. 그런 걸 읽어보고 이게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거 살펴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그대로 자기 탐구에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생기부를 채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정리해보자면, 일단 일반고 학생들을 예시로 들면, 시간상의 여유로 이제 따로 탐구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능동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뭐 뉴스, 이제 과학 탭, 이런 거 아니면 뭐죠? 사이언스 타임즈, 예.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2학년 때는 좀 더 이제 심화 탐구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뭐 대학 논문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 논문 같은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살을 덧붙여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논문을 찾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거기 한번 검색해 보셔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열람이 가능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졸업 논문으로 쓴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열람이 가능해서 그런 것들 사이트에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논문을 찾는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렇게 뭐 학교에서 뭐 DBPR 계정 같은 거를 줄 거예요. DBPR가 뭐냐면 그 논문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되게 잘 찾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딱딱 찾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찾은 다음에 그 한국어 논문을 이제 그 DBPR에서 입력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탐구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 탐구 좀 하고 2학년 때 이제 진로에 맞게 가고 싶은 과에 맞게 심화 탐구를 해주시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PT가 좋나요? 재미나요? 재미나요. 재미나이가.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미나이도 이 학원에 전원생도 그 과학 관련해서 계시고 하니까. 예, 그 훈미나이도 좋으니까. 훈미나이도 좋으니까. 네. 정말 좋죠. 예. 스윗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뭐. 제 이빨이 이제 달달해가지고 대화하다가 빠졌습니다. 갑자기 잘 보일 것 같네요. 네, 다음. 저기 창문 한번 열고 기지가 한번 켜고 저기 환기 좀 시키고. 네,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약 1시간 정도 돼서 이게 문이 왜 안 열리지? 그 반대편에 열리고. 안 열려. 근데 팀장님 거기서 여시면 조금 괜찮아. 예. 나 힘이 없어.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쳐야겠네. 나갈 수는 없어. 나가면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이렇게 좀 몸 좀 풀고 그렇게 하고 뭐 저기 목말라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아.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안 나왔어. 저 그리고 생기부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이거 다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컴퓨터에. 왜냐면은 나중에 면접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한 면접.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어려운 걸 너무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본인이 탐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정리해서 3년치를 쌓아놔야 된다. 알겠죠?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하고 면접 가서 이제 질문을 받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이게 보통 대학교 면접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수능 끝나고 한 1, 2주 동안 대학교 면접이 쫙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 1, 2년 동안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써온 생기부를 이제 다 책임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떤 학년에서 어떤 과목에서 질문이 들어오든 다 한 1, 2분 정도 분량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그 항상 자기가 하는 탐구를 확실히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탐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동아리 중요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수민 학생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종할 친구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러지 않을 학생들은 편하게 질문 중에 예체능 동아리 해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학종할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학종으로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은 탐구나 행사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저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3년 동안 같은 동아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학년 때 동아리 회장을 맡았었는데요. 저희 대신고는 좀 특수하게도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아리가 스스로 학교 행사도 열고, 그리고 막 대학교랑 연합을 해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흔히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대형 동아리에 들어가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인원이 4, 5명밖에 안 되는 소수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명이 더 나가게 되고 저는 그 상태에서 회장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저는 다른 대형 동아리에서 들어오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결국 본인이 하는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회장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리더십 있게 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수 동아리가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3학년 돼서는 30명이 넘어가는 대형 동아리로 발전하게 됐지만요. 여러분들도 동아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본인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소수 동아리에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그러지 않고 본인이 따라가도 괜찮다 하면은 대형 동아리로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게 될 거면 동아리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형 동아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마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동아리 활동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그런 동아리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걸 주도적으로 먼저 했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학교별로 다른 거긴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동아리가 3년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학년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약간 동아리 로드맵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결국 그 생기부에서로 탐구가 약간 한 가지 주제로 시작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좋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 약간 가장 국룰이 약간 독서토론 동아리거든요. 독서토론 동아리 가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그런 책에 대해서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탐구를 할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 독서토론 동아리를 했다면 2, 3학년 때는 이제 더 심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이과라면 과학 실험 동아리, 과학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직접 실행해본 이제 그런 동아리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다,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좀 더 찾아보는 그런 쪽으로 하고, 2학년 때 심화 탐구를 하는 동아리를 얘기한 건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보고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랑 학생들이 질문하는 뉘앙스가 좀 저는 느끼는 게 다르게 느껴졌는데, 사실 혹시 이 질문을 하시는 게 놀아도 되냐인 건지, 그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입에 연관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냥 노는 동아리, 흔히 말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이런 거를 원하냐. 근데 이제 두 학생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대입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생활기록부에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 동아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강요와 제가 이거 꼭 쇼츠로 내보내주세요. 김태형 열사가 얘기합니다. 저희 이제 총명 FC라고.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생회 또는 이제 반장, 부반장 이제 추천을 하냐, 아니면 이제 학생회나 이런 거를 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생기부에서 대학들이 되게 좋아하는 생기부 중 하나가 결국은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더십. 그래서 소극적인 친구더라도 그 리더십이 저렇게 임원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보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학급 내에서는 반장, 부반장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중요하게는 시험 범위 공지,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수행평가 어떤 내용인지 그런 거 공지하는 거 빼고는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장, 부반장이나 정 안 되더라면 동아리장 같은 거 하시는 건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근데 학생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일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단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학생회장이란 이 분이 이제 두발 규제를 없애보겠다 하고 이제 교장쌤하고 싸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그렇게 되거나 막 학생들이 학생회장한테 막 엄청 징징대거든요. 뭐 좀 해달라, 뭐 좀 해달라. 그런 거를 약간 해결하려다 보면 자기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회장까지 하시는 건 좀 비추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그 학생회장도 되게 좋거든요. 그 생기 같은 데 있으면 어떤 활동을 했다라 적히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리스크가 좀 크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제일 자주 아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보여주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 반장 부반장이 이제 사실 그나마 가장 쉬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가장 쉬운 길이라서 이제 추천드린다고 얘기해 드렸고 학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시간이 좀 뺏길 수 있으니까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말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너무 소심한 나머지 반장, 부반장을 한 번도 못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리더십을 보일 수 있냐? 물론 제가 동아리 회장을 하긴 했었는데, 한 번 가지고는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했던 부분이 행사 운영하는데 운영진으로 참여한 것이었어요. 물론 어느 학교 친구들은 아예 그런 행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학교 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회가 좋고 아니면 학생회 외부의 운영진으로 단순히 돕는 것으로도 좋고 그런 식으로라도 학교 행사 운영에 도움을 준다면은 반장 부반장 같이 책임을 맡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십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꼭 학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러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막 체육대회 같은 데에서도 체육대회에서 뭐 춤추는 그런 거를 열성적으로 했다 이런 거 적히는 것도 되게 좋은 생기부라 볼 수도 있고 또 뭐 진짜 믿으시죠? 그렇게 약간 자기 성격이 생기부에 드러나면 약간 되게 좋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하시는 교수님들도 읽다가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 학생 특이하네? 그럼 이제 약간 기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튀는 그렇게 리더십을 보이고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활동 그런 것이 생기부에 적히면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대신고 친구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대신고 반장 부반장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자율적으로 반장 부반장이 학급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1학년 때 막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애들이 말을 잘 따라줄 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반장 부반장의 책임이 너무 크니까 웬만해서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고 안전. 대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운영진으로 사실 이제 도움을 줬던 친구여서 그렇고 이제 반장 부반장 그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신고에는 그 학급별로 운영비에 대한 그 뭔가 체계가 따로 잡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거. 예, 불타오르네요. 집에 가고 싶은데. 예. 일반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서로 약간 눈치 봐가지고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진짜 자기가 소심하더라도 눈 딱 감고 손 드시면 그냥 투표 안 하고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막 후보가 한두 명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아무리 소심하다 그래도 진짜 1학년 때는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둘이 똑같은 거죠, 거의. 네. 부반장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있으면 무조건. 네. 맞나? 그러면 이제 부반장을 하고 싶다 먼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2인자를 벌써 노리는. 네. 그러니까 반장을 이제 하고 표수가 낮으면 부반장. 근데 만약에 한 명만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 아니, 학교가 달라가지고 가만 안 해도 딱히 일반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손은 무조건 들라. 손은 들라. 요즘은 이제 그 뭐 햄버거를 사야 되거나 그런 거. 언제쯤. 넘어가시. 다들 있으셨잖아요. 차차. 전 돈으로 샀습니다. 권력을.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효과적인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거는 일단 수인 학생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쉬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쓰기보다는 뇌를 환기시키는 데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에 막 집중을 해서 수업을 따라가는 게 내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까지 굳이 머리를 돌리면서 쓰기보다는 쉬는 시간 10분 잠깐 쉬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 점심시간에는 밥 먹고 와서 좀 쉬기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 그대로 답변 드리자면 효과적이긴 합니다.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짜투리 시간 전부 다 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휴식과 공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자는데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피해가지 않게 이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거면 뭐 영어 단어를 외우든 수학 문제를 잠깐 풀든 하던 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이제 점심 시간에 리프레시를 하고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을 해줬던 걸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성형 학생도 한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진짜 약간 저런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엄청 집착을 해가지고 점심 때도 그냥 밥 그냥 거르고 계속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신 공부란 게 진짜 그렇게 깊이가 있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말 그대로 18시간 한 사람이 17시간 한 사람보다 무조건 성적 잘 나온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너무 달리면 나중 가서 엄청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컨디션을 봐가면서 하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컨디션 조절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이제 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상벌점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과 어떻게 친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선영 학생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친해지는 거는 약간 어떤 말씀부터 드리자면 보통 약간 착각이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수업에 참여를 되게 잘하는 학생을 무조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진짜 애들이 많이 좀 작거든요. 수업도 그냥 다 하는 걸 안 듣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어떤 학생 한 명이 대답을 막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참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대전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되게 많네. 네, 대전 모이세요. 집 하나 더 걸겠습니다. 네, 대전고는 상벌점이 좀 중요한데 이게 핸드폰을 가져왔다 걸리면 한 번에 한 10점인가 7점인가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한 2-3번 걸리면 바로 선도위원회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칙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뭐 다른 학교들은 근데 많이 규칙들이 많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학교 안 다녀봤잖아요. 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대전관정 약간 쌤들 말씀 잘 따르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당연히 이제 친해지게 될 거고, 상벌점 같은 경우는 대전고 같은 이제 특수 케이스들도 있고 다른 학교들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주시고요. 좀 뭐 수업 참여도에 따라 이제 좀 친해지거나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저희도 뭐 예를 들어 이제 막 끄덕끄덕 막 아이고 막 이뻐 죽겠고 막 대답 틀리게 해도 막 답은 2인데 0이라고 해도 아이고 고맙다라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기쁜데 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지금 끄덕여 좋아요. 사회자도 정말 아니 늦었어요. 아까부터 끄덕였어야지. 지금 질문이 13번인데 이제 와서 끄덕이면 살짝 소용이 좀 늦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아니면 뭐 지금 입학하면서 진로가 좀 정해져 있어야만 이제 하는 건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이 질문은 좀 중요한 질문이니까 두 분 다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민 학생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3년 동안 같은 진로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3년 동안 같은 진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학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깊이를 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3년간의 빌드업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네,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를 가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로에 있어서 큰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학교 가서도 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생기부의 이제 깊은 탐구를 위해서는 좀 진로를 정해두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저도 아직 이제 갓 20살이 됐긴 했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 고등학교 때도 엄청 바뀌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어떤 거 하나로 밀고 간다. 이건 전 좀 비현실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완전 특이 케이스 같은 친구 말고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옆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둘이 오늘 끝나고 싸우는 건가요? 아, 제 같이 서울대 간 친구 중에서도 어떤 애는 새가 너무 좋대요, 새가. 그래서 걔는 3년 내내 새를 가지고 생기부를 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결국 산림과학부라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갔는데, 진짜 그런 케이스 빼고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을지,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1학년 때는 좀 넓게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넓게 보고 2, 3학년 때부터 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기는 해요. 선생님 제자 중에도 공상고에서 3, 4등급 때였는데 자동차에 미쳐있는 애 하나 있었거든요. 걔도 경희대 합격했습니다. 3, 4등급 때. 9등급제 기준으로 3, 4등급 때.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라 되도록 따라하는 거는 권해주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게 확고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강하게 얘기해 주면 한 분야에 좀 미칠 정도 깊게 탐구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제 사실 너무 위험하죠. 어느 정도 성적도 기반이 돼 있어야 되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은 이제 교대를 가고 너무 교육학을 미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하고 교육학 책을 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사실 이제 좀 결말이 좀 안 좋게 이제 사실 결국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기반이 된 상태로 이제 깊은 탐구가 들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새는 진짜 재밌네. 네, 새는 지금부터 무조건 새가 제일 새 얘기밖에 안 나오고 따라하세요. 태용쌤께서 성적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과 생기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대신고에 다니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놓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성적은 대학을 정하는 기준이고 이 학종에서 생기부가 대학을 합격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정하는 거고 이 학종 경쟁력에 따라서 대학을 들어가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열심히 다니세요. 우리 대신고 친구들 많이 학원 놓고 다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학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매년 대신고 학생들과 싸워가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이거 꼭 이거 또 학교랑 싸움 날 수 있으니까 편집해 주시고 이벤트 박수 한번 쳐요.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정해주고 이제 합격을 이제 생활기록부 이제 채택으로 해결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10분인데요. 네, 뭐 어떻게 조금 추가 질문이 있었던 거가 있어서 자 이제부터는 정말 진심입니다.
예, 저희 상호 간의 합의가 덜 돼 있는 질문들이 나갈 건데요. 저희 이제 전교 1등 횟수 몇 번 하셨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서울대, 여러분들 뭐 예능 같은데 1박 2일이나 너무 오래된 예능. 예, 뭐 다른 예능들 보시면 이제 서울대 만약에 놀러 가면 지나가던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전교 1등 몇 번 해봤어요. 안 해본 횟수 세는 게 더 많다. 아니면 뭐 수능 만점인 2개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만점이에요.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영 학생은 전교 1등 횟수가 혹시 몇 번 정도? 변명을 좀 해보자면 잠시만, 변명부터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서울대를 7명 갔거든요. 많이 갔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약간 막 탑은 아니었는데 약간 잔잔바리로 3, 4등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강퇴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잔잔바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서울대를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좀 의학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튼 진짜 너무 독보적인 탑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수현 학생은 전교 1등을 저는 문과 1등이죠. 아예 문과 1등을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그냥 1등이었던 거죠. 네, 지금도 1등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서울대 9명 보냈습니다. 네. 학교끼리 싸우지 말고. 동시까지 따지면 둘이 끝나고 싸우시고요. 네, 관심 없습니다. 둘이 싸우는 거. 공식, 근데 저희가 애매한 게 공시로 의대를 2명 갖고 그 서울대를 1명 간 게가 그냥 안 가고 재수하게 됐어요. 와. 걔가 서울대 의대를 1차를 붙었는데 2차를 떨어져가지고 걔 그냥 안 가게 됐어요. 공시로는 서울대 고대에 붙었는데 그만. 수시 7명. 네. 이렇게 더 길게 하시면 다들 힘드니까. 네. 또 혹시 논란이 있을까봐. 그냥 이거 끝내고. 더 없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뭐 이게 지금도 한두 명 정도만 질문을 먼저 하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질문 있는 사람 있나? 궁금한 거. 원래 부끄러울 때 한번 손 들으라고 했잖아. 연습을 해보자. 우리 아까 반장 부반장 얘기. 그치? 저기 자기소개 먼저 하시고. 어디 학교 있고 연습하라고. 저 대전고 후배로서 좀 질문이 있는데, 일반고라서 자는 학생들 많다 했는데 대전고는 똑같이 그런지. 대전고는 일반고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고는 진짜 분위기가 엄청 빡세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게 크다 그 분위기 휘둘린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환경 자체는 좋다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다른 질문 하나 더? 여학생들 여기 좀 많은데 또 갑자기 또 남부 학생들만 와가지고 땀내 여고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다면 그래도 이제 건너 들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여학생들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얘 기속만 했는데. 아니 혹시 없나? 그건 뭐 네? 왜요? 네가 왜?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없는 걸로. 네. 그냥 친구들이 말이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기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위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걸 하시는 건지, 질문이 위로나 격려의 한마디라고 하셨는데, 근데 위로는 그 자신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격려의 한마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그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예. 근데 저 대학교 와서 대학교 이제 입학하진 않았지만 이제 성인돼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가장 친하고 가장 오래가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의 친구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입시를 같이 해결해 나간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좀 더
기분 좋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닥 이게 위로가 안 되겠지만 재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좀 긍정적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로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든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공부를 놓고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쉬운 학교로 전학 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3년 지나가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버틴다. 그리고 나는 대학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되게 잘 들었나? 잘 들었습니까? 네. 아, 역대급인데. 진짜 너무 잘했다, 이건. 진짜로. 감탄할 정도. 그리고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딱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해주신 우리 두 선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우리 2026년 온종일 윈터스쿨 입시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그와 동시에 오늘 윈터스쿨 일정도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 원래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수업은 안 하고 아, 선물 맞다. 아, 이거 또 챙겨 와가지고 야, 이거를 그러면 내가 주는 것보다는 여기 한 명씩 이렇게 나눠서 구입 출처를 서울대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체 학생들에게 한 명씩 주는 걸로. 왜? 서울대 있어. 서울대 마크 없어. 재밌네. 이게 긁으면 벗겨지는 그런 거. 새겨온 건 아니지. 자, 그러면 이쪽 우리 수민이가 저쪽 뒤쪽 줄, 뒤에 2줄 주시고 선혁이가 앞쪽 2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턱이 앉아. 그렇지. 뒤에 올라가. 올라가. 좀 이게 따뜻따뜻 여기도 그래. 두 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 여기 앞줄 한줄 더 그러면 그렇지. 손에는 두 줄로 해서 살짝 좀 빼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아니 일단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쌤들은 그러면 뒤로 옆으로 갖고 가요. 다 나온가? 네. 여러 장 좀 찍어. 자. 진정해. 이거 정지현 쌤 좀 봐요. 컴펌이. 네, 좋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